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법 시행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미국의 토마호크와 비슷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놓친 데 이어 또다시 탐지에 실패하면서 대북 요격, 방공망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K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 의장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알려지자 카카오 계열사 주가는 일제히 급락해 어제 하루만 시총 4조 7천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쌍용자동차 매각 본입차 접수 마감이 오는 15일로 임박하면서 누가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될 것인지에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수 후보자는 SM그룹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등 두 곳으로 이들은 막판까지 인수 금액 등을 놓고 눈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이용석입니다. 자, 오늘 한수정 앵커가 백신 휴가로 인해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장 시작부터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강세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주, 항공주 등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지수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을 설명하는 코너죠. 이 시각 시황브리핑 최슬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슬기롭게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오전장에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오후 들어서도 그 흐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최근 중화권 시장에서도 규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규제 이슈로 홍콩 항생지수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항생지수도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오늘 증시 상황 지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3,1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어제 부진 만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1%가량 상승하면서 1,0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칠 수 있었던 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증시에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관사 자세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8,296억 원가량 담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684억 원 매수 우입니다. 개인 홀로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1,078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고요. 개인이 지금 현재 매매 방향성 탐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소폭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및 테마, 그리고 하락하는 업종 및 테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하는 업종 및 테마로는 여행, 2차 전지 장비주, 게임주가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음압병실 및 치료제 관련주 약세고요. 철강 중소형주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업종 및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행주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여행 관련주가 강세인데요. 어제 하나투어가 10월에는 전 직원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여행주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유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여행주 전반이 오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항공주는 물론 면세점주까지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관광개발 4%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 이 이슈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하나투어 현재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88,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상승하는 업종 및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인데요. 2차 전지, 예전에는 2차 전지 톱3, 빅3만 잘 갔다면 요새는 소재, 장비주들도 함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개별 이슈들이 나오면서 강세인데요. 현재 웰크론 한택 23%, 거의 2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강세 지금 잡히고 있고요. 코인테크가 20% 가까이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대형 기업과 스마트 자동화 수주 계약 소식에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NS도 현재 강세인데요. NS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 수주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수주는 앞으로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승하고 있는 업종 및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인데요. 게임주, 오늘도 역시나 게임주 상승의 중심엔 대부시스터즈가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 현재 4%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흥행 소식에 어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퍼블리싱 계약 소식을 공시하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 현재 12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발 온기가 게임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넷마블도 모처럼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마블 9월 들어서 단 한 번도 빨간불을 켜질 못했는데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5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업종별로도 종목별로도 상승이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락하는 업종 및 테마는 있기 마련이죠. 하락하는 업종 및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하락하는 업종 및 테마. 코로나19 관련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음압병실 관련주로 분류되는 원방테크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지금 함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방테크 5%대 하락하면서 2만 원 선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들도 역시나 약세인데요.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SK케미칼 그리고 국전약품 8%에서 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치료제 관련주인 렘데시비르 관련주 ST팜 현재 1%대 하락하면서 10만 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락하고 있는 업종 및 테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들이 약세입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 규제 강화와 또 철광석 가격 하락에 국내 철강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이슈들에서 중소형 철강주는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 철강주들 연일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남스틸과 원일특강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남스틸 지금 1,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원일특강 은 16,8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우특수강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특수강 현재 3.57% 하락하면서 1,0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업종 및 테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카카오가 연일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12만 원 선 겨우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에서는 12만 원 선도 이탈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2만 원 선을 이탈했던 건 지난 6월 초 이후 거의 3개월 만의 일인데요. 12만 원 선 지켜낼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최슬기 캐스터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또 여행주, 2차전지 관련주, 게임주 상승하고요. 철강주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각 객장에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객장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HLB 생명과학, 아난티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엔지캠 생명과학, AB온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경제 정상화 기대감 유입에 따른 상승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다시금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 전환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지난 미 증시에서도 이 경기 민감주도 양호한 좀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또 항공 여행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점 등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장 초반부터 은행, 운수장비, 전기, 전자업종 등 이 경기 민감 업종이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던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 이 카카오뱅크의 급등을 좀 제외하고 보더라도 미 10년물 금리가 1.3%대로 안착되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완화적인 이 글로벌 통화 정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금리 상승 기대감이 재유입되면서 오늘 은행 업종의 상승세에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하다고 좀 볼 수 있는 여행, 항공 업종 등의 좀 상승세를 보자면 이 다시금 위드 코로나 기대감 등이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 기대감과 더불어서 앞서도 미 증시에서도 이런 해당 업종이 강세였다라는 점 등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 여행 항공 업종의 강세의 주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백신 접종률 상승과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조심스레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하나투어가 그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서 시행해왔던 전 직원 이 휴직을 오는 10월부터 정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알린 점 등이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여행 항공 업종 등의 강세, 하나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대한항공, TA항공 등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시장 내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밤 이 발표 예정인 이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 시장 투자자들은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 이미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8% 이상 상승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향후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중간 평가에 좀 잣대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는 오늘 시장이고요. 또 8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시각결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2시에 상생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 좀 조성한다고 하고요. 꽃배달 등 또 일부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공정위가 정조준한 이 K큐브 홀딩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네, 미스터 복광 최슬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 서울경제TV의 핵심 위원들, 스페셜리스트 위원들이 여러분들의 바닥난 포트폴리오 복구해주고 있는데요. 자, 매일 어떤 위원회에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빛나고 있는지, 또 어떤 개별 종목의 누적 수익률이 가장 지금 현재 좋은지 확인해보는 미스터 복광. 자, 오늘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위원회 총 누적 수익률이 가장 좋은지 베스트 3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위 양봉가이 이주연 위원이 차지를 했네요.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이 88.32%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보다 5개의 종목들이 더 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정재훈 위원이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10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6개의 종목들이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위의 왕자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자, 허반석 위원이네요. 허반석 위원, 지금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13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개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12시 30분을 기준으로 한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 랭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인데요. 박원재 위원의 세아제강이 15.8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는 허반석 위원의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5월 6일에 편입돼서 지금 현재 수익률 17.34%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주춤한 사이 삼성 SDI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수익률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3위입니다. 3위 이지연 위원의 한세실업 18.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지금 편입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8월 27일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벌써 18%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2위입니다. 2위, 다시 한번 또 박원재 위원의 이름이 나오네요. 박원재 위원이 8월 27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20%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1위 역시 또 박원재 위원입니다. 박원재 위원 신흥 SEC 38.8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11일에 편입돼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보였던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 5월 18일에 편입됐던 솔루스 첨단 소재, 현재 26.8%의 수익률 거두면서 목표가 달성한 상황입니다. 자, 철강주들이 요새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철광석도 지금 가격 이슈들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철강주들 연일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대제철 11%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KB금융은 살짝 좀 주춤한 모습이네요.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 앞서서 시황 브리핑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봤던 종목인데요. 코인테크 현재 15%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자, 세아제강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요새 철광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아제강 현재 15.84%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종목들 모두 좋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신흥 SEC 가장 압도적이죠. 지금
현재 위원들의 개별 종목 수익률 중에서 가장 단연탑인 종목인데요.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흥 SEC 38.8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 개별 종목 수익률 2위 종목이었죠. 20.35%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LS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5%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박원재 위원의 총 누적 수익률은 63.8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박원재 위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허반석 위원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 지금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135.8% 단연 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고 계신 지금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모두 목표가 달성하고 익절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 호텔신라 18.91% 수익률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ISC 12.68% 수익률 거두면서 익절 성공했습니다. 우양 역시 익절 성공했는데요. 수익률은 12.85%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역시 12%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신 종목들 모두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KH바텍 정말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 성공했는데요. 45.35%의 수익률 거뒀습니다. 요새 소비주들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CJ제일제당, 이마트 모두 10%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현재 17.34%의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리온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7.23%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BH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일에 편입돼서 여전히 계속 잘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8.42%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 2.6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편입됐었던 SNS텍은 현재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케미칼 1.6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 봤습니다. 허반석 위원 정말 든든하고 편안한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허반석 위원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름 석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서울경제TV 밤방송 주유소에서는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주유소 시청까지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스터 복광 최슬기였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증시 나홀로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 하락장에 대한 압력과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증시도 조정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증시 조정론도 나오고 있는 이유는 좀 뭔지 궁금하고요. 실제 조정을 이어질지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왕이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편리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동 중에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춰서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중에 이렇게 낮 시간에 이렇게 막히는 거 보니까 참 큰 도시는 큰 도시인데요, 서울이. 미국 증시, 네. 지난주 S&P 500과 다우가 월, 화, 수, 목, 금 5일 연속 빠지고 나서 이제 뭐 한 5거래일 빠졌으면 또 반등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의 속성이라서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혼조세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제 오늘 이어지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런 쪽이 이제 커서 한데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드린 슬라이드 중에 S&P 500 지수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팬데믹 때의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저점끼리 연결한 선, 이것이 S&P 500 지수에 있어서 기본적인 추세선이자 또 어떻게 보면 지지선이라 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물고 내려오고 이 선의 지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데일리 차트 이렇게 확대한 거 보시면은 지난주 5거래일 연속 빠졌고 어제 그나마 상승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뭐 전일 대비 하락 영역까지도 갔었던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다소 월가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주말로 4,458, 4,465라운드였던 S&P 500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말 전망치를 월가의 주요 IB들이나 증권사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그 표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 도이치뱅크를 필두로 해서 시티, 모간 스탠리까지 지금보다 한 10% 내지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죠. 월가에서도 저렇게 좀 전망치를 낮춘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슬라이드의 끝에 본 웰스파고나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신다면은 바클레이즈, 크레딧 스위스, JP모간 체이스나 또 UBS 그리고 골드만삭스처럼 전형적인 또 불 진영에서는 지금보다 좀 높은 4,600 내지 4,700을 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방을 외치긴 외치는데 지금에서 그렇게 세게까지 부르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건 아무래도 S&P 500 지수 월간 차트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보여드렸습니다만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1.618배라고 하는 기술적 저항 구간, 모든 시장 플레이어들이 주시할 만한 또 알고리즘에 입력되어 있을 만한 그 레벨에서 한참 머물렀다가 그걸 2016년 말에 돌파했었죠. 그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618배 근방에서 또 이렇게 공방이 있다가 그것도 쉽게 열리나 했지만 코로나 두대를 맞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동성 장세와 어쨌거나 또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달려왔습니다만 이 4,500 내지는 4,520 근방이 또 월가의 어지간한 또 기계에 입력되어 있을 만한 즉 주목하고 있을 만한 또 기술적 저항 구간이라는 얘기죠. 여기에다 도달한 데다가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주간이나 월간 데일리 주간이나 월간 같은 큰 차트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과매수 국면이다 하는 시그널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월가의 기관들도 세게 부르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략하게 준비한 차트 좀 보시면 다우지수도 작년 11월 9일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했다는 소식에 훌쩍 뛰어올랐던 개법 이후에 쭉 올라왔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만들어진 하나의 또 의미 있는 저점들끼리 연결한 선이 지난주 일주일 내내 빠지면서 이 선이 이제 깨고 내려왔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 다음 또 보시면 나스닥도 보시면은 한눈에 좀 많이 왔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데일리 차트를 볼 것 같으면은 최근 들어서 둥그렇게 하나의 이제 탑을 이루면서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이 나스닥 월간 차트에서도 아래쪽에 거래량 지표나 RSI 같은 보조 지표를 보자면은 진짜 여기서 추격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결국 다음 주 FOMC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FOMC 이전에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8월 CPI가 궁금한데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전년비 미국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8.3%나 올랐죠.
이런 상황 하에서 생산자 물가지수만큼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또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은 지금 뭐 러플리 PC 물가지수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2% 정도가 목표인데 이걸 한참 올라서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오늘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올지 숫자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 증시나 이런 쪽에서 별로 걱정을 안 할 것인지 한번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우리 추석 연휴 끝물입니다. 추석 연휴 끝물 화수 이틀 동안에 열리는 6월 FMC, 9월 FMC 369 12는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9월 FMC다 보니까 또 점도표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데 지난 3월 FMC하고 6월 FMC 점도표를 갖다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것은 내년, 후내년, 즉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안 올려라고 안 올리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던 점도표에서 2023년에 중간값이 두 클릭이나 올라가서 두 번 정도 2023년에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가능하겠네 하는 이것이 6월 달에 FMC발 쇼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막 강해지고 금리도 뛰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FMC에서 점도표가 제공될 텐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또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년 즉 2022년에 중간값이 한 칸이라도 올라갈까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와도 증시가 크게 안 밀린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델타고 연준이고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이고 아무 걱정할 게 없고 혹시라도 연준에 조금은 어떤 긴축적인 스탠스가 조금이라도 더 강화된다 싶을 때 시장이 움찔한다면은 뭔가 이번 남은 3, 4분기는 조금은 이렇게 경계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조정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트까지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해 주셨고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FMC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어젯밤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고 백신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이번 내용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뭐 우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는 것은 뭐 통상적인 그 시장 반응입니다. WTI 선물 가격 차트 보시면은 뭐 나름 이렇게 저항선이라 할 만한 부분을 올라서면서 WTI 선물이 결국 배럴당 70불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매듭 숫자를 하나 올라섰죠. 유가가 그렇게 왜 오르느냐? 뭐 어쨌거나 오펙 쪽에서는 계속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늘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또 미주 쪽에서 최근 그 아이다호였죠. 허리케인 여파로 생산 시설 쪽에 정유시설 이런 쪽에 좀 타격이 크다 보니까 수급이 지금 꼬여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대표적인 세브론 한번 보시죠. 세브론 보시면은 지금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큰 흐름이 저렇습니다. 큰 흐름이 저런데 그동안에 뭐 2018년 2월부터 쭈루룩 전 세계 증시 밀릴 때 같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코로나 충격 때 급락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60불 아래까지도 내려갔던 저 주가인데 현재 이제 한 97불, 98불 이 어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도 오르다가 유가 또 주춤하는 동안에 좀 밀렸는데 다시 이제 기운을 차리는 그런 상황. 뭐 그래서 유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에너지주는 오르는데 유가가 오른다면은 인플레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인플레 걱정이 된다면은 에너지주가 아닌 다른 쪽은 지수 전반적으로는 하는 고민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백신 관련주는 딴 거 아니고 모더나 주가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참 작년 말 11월 9일 아까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 나왔고 그 무렵에 이제 모더나도 이제 같은 백신 회사다 보니까 같이 한번 뛰었고 그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금년 들어서 좌우지간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곧 정점 찍고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어제 이제 제법 밀렸죠. 어제 6.6%나 밀렸는데 그런 상황은 딴 게 아니고 이제 좀 정치인들이 아닌 과학자들이 좀 말을 할 때가 됐는데요. 파우치 같은 얼치기 과학자 말고요. 진짜 제대로 된 백신 연구가 제대로 된 의학 전문 과학자들이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동
연구 끝에 나온 논문, 즉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하든 도대체 몇 번을 맞히게 하려는지 몰라도 계속 백신 맞아라, 부스트샷 맞아라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꼭 효과적이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부작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식의 논문이 어제 발표된 것이 전반적으로 뭐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식의 하루였습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 하락 요인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최근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애플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추가 조정이 남아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애플을 살펴보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규제 폭탄을 맞은 카카오 네이버 주가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조금 전 2시에는 카카오는 또 상생 방안도 발표를 했죠. 3천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함께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애플은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 이렇게 뭐 우리 최근 코스피 일간을 갖다가 연상케 하는 그런 박스 안에서 흐름이 있다가 한 뭐 2주 전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올랐습니다만 그거 뭐냥 다 까먹은 상황입니다. 애플 관련한 소식은 아실 테고 그냥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냥 앱이 애플을 통해서 깔리고 판매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앱 개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결제 대금의 30% 정도를 갖다가 그냥 수습 떼먹는 많이도 떼갑니다. 자,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외부 결제도 허용하라는 그 내용이었죠. 법원의 판결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한 수수료가 이제 줄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저런 사원인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반등의 힘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 이어지는 월간 차트도 보신다면은 꼭 이번 법원의 그런 어떤 판결 관련 소식이 없었더라도 애플이 계속 달릴 수 있었는가 하는 거는 애플 월간 차트를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짜릿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고 자, 그다음에 우리 카카오만 한번 살펴보시죠. 뭐라도 내놓아야겠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뭐라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제 결국 장중에 12만 원 더 깨졌습니다. 12만 원 더 깨지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중 저점 대비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러플리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만한 레벨에 왔다는 것은 이 카카오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이 상승 파동 카카오 하면서 거침없이 올라왔던 이 상승폭에 대해서 얼추 한 38.2% 1차적인 조정 가능한 레벨이죠. 거기다가 또 나름대로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에도 이렇게 머리가 한번 닿았으니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레벨이다 하는 정도인데 그러나 향후 이 주가가 제대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특히 이제 추석 세고 와서 그간에 뭐 바깥에서 있었던 금요일부터 밤부터 해서 월화수 동안에 있었던 4일 동안의 그 변화 그리고 모멘텀들을 한꺼번에 반영하는 다다음 주 목 이후의 장소에서 저 선을 물고 다시 내려갈 것인지 여부를 이렇게 한번 판단하면서 가야 되겠죠.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절반 정도는 토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상승폭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또 진입 여부를 갖다가 조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에 이어서 네이버, 카카오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레벨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장님께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기간은 좀 어느 정도로 혹시나 볼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네.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저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일간 차트, 주간 차트 할 것 없이 위로 이렇게 조정 가능한 레벨과 또 고점이든 저점이든 연결해 놓으시고 그 선들의 지지 여부 아니면 붕괴 여부 이런 것들을 살피시면서 대응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 뭐 지지 여부 좀 확인해보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들썩였습니다. 바로 라이트코인 때문인데요. 미국 월마트에서 결제를 허용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33%가 급등한 뒤에 다시 또 하락을 했는데 이런 좀 뭐 사기 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코인 시장은 좀 말 그대로 뭐 차트나 모멘텀 등이 아닌 그냥 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을 증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밤사이에 펼쳐졌던 이 라이트코인 해프닝은 그야말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까지 얼마나 이 취약한 시장이며 좀 웃기는 시장인가 하는 부분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며 또 봉이 김선달 같은 날로 먹겠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갖다가 한꺼번에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가 이 글로벌 뉴스 와이어라는 데가 뭔가 싶어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멀쩡해요. 홈페이지 멀쩡합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레스 릴리스 디스트리뷰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 주요 기업들이나 뭐 이런 정부 같은데 뭐에서 보도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 보도 자료를 갖다가 쭉 모아서 이렇게 배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공신력 있어 보이고 하는데 여기에 월마트가 이제 결국 라이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갖다가 여기에 올렸다는 것이고 발로 뛰어서 기사를 쓰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기사를 쓰기보다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기사 작성하기 바쁜 뭐 국내 언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블룸버그, 로이터, CNN 같은 이런 데서 이랬답니다 하면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고 그런가 보다 싶을 그런 쟁쟁한 그런 데서도 여기에 그런 보도자료가 올라왔다고 다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후다닥 속보 올렸습니다. 저기 이제 같이 나오는 사람이 그 라이트코인 개발자인 찰리 리란데요. 딱 생긴 거 보니까 느낌이 오시죠?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뭐 아버지도 MIT 출신, 이 친구도 MIT에서 컴퓨터공학하고 전자공학 뭐 학사 석사를 했다는데 구글에 있을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에 꽂힌 다음에 자기가 비트코인보다는 좀 가볍고 좀 사용하기 편한 그래서 라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라이트코인을 개발한 친구입니다. 이 양반의 형은 또 바비 리라고 또 세계 최초의 또 가상화폐 또 거래소 BTC인가 그걸 갖다가 또 설립한 친구고 좌우지간 이 집안은 이걸로 크게 해먹은 집안인데 코인이 2017년에 한번 불꽃 한번 했다가 쭉 뻗었다가 작년부터 또 이제 코로나 시국에 뭐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땡기긴 땡겨야겠고 싶어서 다들 코인 덤벼든 이 시점에 후루룩 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2017년에 불꽃 한번 처음 나왔을 때 이 친구는 지 갖고 있던 라이트코인 다 팔아먹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블룸버그에 나와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번 뻔놈이 그냥 가짜 계정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려다가 올렸나 보다 했고 월마트는 우리 그런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수사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돈 놓고 돈 먹기 판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라이트코인 한번 보시죠. 라이트코인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서 비트코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들 자빠질 때 같이 자빠졌고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일간 차트라서 좀 그거 하긴 합니다만 결국 끝에서 두 번째 캔들 보시면은 어제 뭐 저렇게 쭉 올라갔고 장중 한 33% 정도 올랐다가 부인하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냥 원위치해버린 상황입니다. 원위치해버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도 보시면은 그래서 어제 라이트코인 뛴다고 비트코인도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푹 뛰었다가 개 빠질 때 같이 빠졌습니다. 그냥 이 시장은 그냥 이런 시장입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한테는 저의 이런 어떤 빈정거림이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이 시장은 그냥 이런 시장이에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이런 생각도 해본 겁니다. 정말 경제 재개방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리 이루어진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방구석에서 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면은 여행이라도 할 수 있고 경마장이라도 갈 수 있고 카지노는 아니라 하더라도 강원랜드라도 갈 수 있고 하다못해 335 친구들끼리 모여서 카드 게임이라도 할 수 있고 이런다면은 뭐 코인 시장의 거래가 좀 많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뭐 블록체인이고 뭐고 그거 제대로 알고 지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공계 출신도 한번 붙들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설명도 못하고.
뭐 그들만의 리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뭐 그렇게 돼서 지금 어쨌거나 이 기회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그럴듯한 레토릭으로, 그럴듯한 스토리로, 그래서 남의 눈먼 돈 빼먹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 끝물에 이른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코인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인데 내용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시장 예상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뭐 장 조금 빠지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게 또 시황이 나오고 또 이렇게 또 한 며칠 또 오르면은 언제 그랬냐 듯이 쑥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죠. 이래저래 시황과 곁들여서 저의 의견까지도 견해까지도 전망까지도 곁들여서 이렇게 서울경제TV에서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참 이런 어떤 작업도 어떻게 보면 참 부질없다 싶은 것이 연초에 미국채 수익률 2% 간다라고 그렇게 다들 와글와글 거렸더니 이제 2%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내지는 시장의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인데,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죠. 중국만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지수는 엄청 높게 나옵니다. 왜? 뭐 원자재값 오르죠. 임금 오르죠.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생산자 물가지수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시사하는 바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그래도 중국보다는 덜합니다. 소비자 물가도 CPI도 제법 높죠. 연준 목표치 한참 높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결국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그만큼 어떤 물가 상승의 압력을 갖다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는 입장이다 하는 얘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시장 원리로 따르자면은 그렇게 했을 때 물건이 안 팔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올린다든지 자기들이 그냥 그 원가 상승 요인을 갖다가 그냥 흡수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미국은 저렇습니다. 여기다가 유가까지 들썩거리고 있고 그동안에 약간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중고차 가격이 너무 뛰어서 CPI가 올랐다. 그게 또 연준이 믿고 있는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기도 한데 중고차 가격은 제법 안정세를 타고 있나 봅니다만 또 미국 CPI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렌트, 머리 눕히고 살 수 있는 그 한 달 동안에 드는 비용 말입니다. 임대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집값 이런 게 이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이제 한번 봐줘야 되겠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월 대비 한 0.3%가 지금 시장 전망입니다. 지난달에는 0.4%인데 0.3%면 월 0.3%면은 곱하기 11을 하고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은 연율로 이게 연간 적어도 한 3.78, 4% 가까운 그런 소비자 CPI 상승이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냥 그 정도 나온다 했을 때 시장이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면은 이 랠리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CPI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움찔한다고 한다면은 아까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3, 4분기에는 뭔가 조금 호재보다는 악재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의 CPI 예상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에서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허반석 위원님께서 좀 속 시원한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12-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도 미리미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